네, 오늘 뭐 초미의 관심사 상법 개정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좀 넘어가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관세 협상 성과와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뉴욕 증시는 재차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뭘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좀 시적절하게 여러 가지 이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법 개정 이슈는 워낙 뜨거워서 저희 그렇죠? 마켓나우 2부에서 이미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후에도 좀 여쭤볼 거고요. 지금 이제 관세 이 타결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꺼림칙스러운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이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미국 의원 43명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 이제 되지는 않았었는데 플랫폼법을 이제 비판하면서 디지털 무역 장벽 이거 좀 허물어라고 강하게 그들의 느낌상 이렇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관세 협상 아주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무역 협상 카드로 작용될 거라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슈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나오니까 또 다들 이제 시겁하죠. 네, 시겁한데 이건 뭐 저는 이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EU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새 정부에서 얘기한 게 이제 소브린 AI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법이 제정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EU 같이 이미 메타라든지 애플에 이제 사실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꺼림직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 협상이 이제 무역 협상은 사실 약간 좀 변질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붙잡고 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는 없는데 빅테크 어떤 상품의 AI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은 그러한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은 무역 이제 서비스 무역에서 결국 미국이 이제 이 협상을 하면서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만약에 이것까지 들고 나온다 그러면 한국도 나중에 이제 서비스 무역 쪽에 협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미리 뭐 차단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한국이 소브린 AI를 이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법은 저는 일단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래야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이제 형평성에 맞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무역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더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EU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법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는 거기에 맞는 예외 조항 이런 것들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큰 문제 없더라고요.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아직 도입된 건 아닌데 의지만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버린 AI 이런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입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뭐 유튜브, 넷플, 메타 같은 그쵸, 거대한 기업들의 그 규제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눈치는 좀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예외 조항으로 그건 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최근 이제 흐름 보면 코스피가 연고점 탈환하는 흔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중에 3,111선까지는 올라갔고요. 뭐 계속 주가는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슈 있으면 조정의 빌미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추세적으로 괜찮아지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한 뭐 단기 조정이 이번에 끝난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견고하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이제 매수세라든지 이런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이 새 정부 들어서 매크로 환경이 사실 가장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통화 완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법인들한테까지도 기관들한테까지도 신뢰감을 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 주도 업종이 사실 좀 바뀌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요즘 뭐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AI 반도체, 두 번째가 코인 핀테크, 세 번째가 에너지 밸류체인, 네 번째가 이제 중국 내수 수혜주인데 앞에 하나, 둘, 세 번을 보시면은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방원 했을 때는 예, 미국하고 예, 사실은 뭐 시장이 완전히 괴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신정부 들어서는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런 세 가지 파트 쪽으로 사실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최근 들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동조화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이면에 보면은 미국 주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네. 우리도 3,000선 넘어가면서 되게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포모라든지 리노라든지 티나 이게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뭐 투자 소에 대한 공포증,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말뿐인 경기 침체, 주식밖에는 지금 자산이 가장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미국 시장과 동조화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 안 하면은 소외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주식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수익이. 부동산 일단 제껴질 것 같고요, 분위기가. 네, 네. 그다음에 경기는 앞으로 침체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구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견고한 모멘텀은 이 두 가지 부분,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매크로 상황, 그다음에 정부가 산업 정책이 결국은 앞으로 성장주들이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좀 견조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냥 이번은 간단하게 저는 기관 조정을 끝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예감이네요. 네, 최근 네,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본 게 왜 우리나라에서 좀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 PB라고 하잖아요. 이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그들의 그 시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좀 돈을 벌어야겠네 이런 인식이 좀 강해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린 게 상법 개정안 그 통과 이슈입니다. 이제 오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3% 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집중 투표제 의무화 뭐 이런 건 이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감사위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슈들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코스피 5천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속에 잘 작용이 될 수 있을지는 궁금한 대목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상법 개정안에서 뭐 핵심적인 것은 주주 충실 의무 확대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결국 주주들의 이제 행위가 견제가 되는 거지.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든지 영업 분리한다든지 우회 상장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해결해 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의 확대예요. 물론 이제 지금 배당 소득세 이제 분리과세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이제 어떤 충실 의무 요 두 가지는 저는 다른 것보다 주가 지수의 바닥을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이게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왜냐하면 다 보신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 주식이지 이제 성장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PER을 보는 게 아니라 PBR을 보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코스피 배당률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였어요. 네, 배당률이. 네, 네. 뭐 역대 최고치였어요.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저는 4%까지 배당률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정확하게 1.03배예요. 예. 지금 5년 내에 보면은 0.8배에서 1.3배까지 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주주의 어떤 권리들이 확대된다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보는 것은 한 1.5배까지 기존에 있던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PBR이라든지 어떤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주사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성장 모멘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바닥을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흔들림이 있어도 이 부분에서 저는 버텨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법 개정안은 국내 주시장이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그 기대감이 막 무르익었을 때 뭐 SK도 막 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왠지 대기업들 혹은 재벌들의 눈치를 볼 수 있겠대 물을 타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그쵸? 섞이면서 네.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코앞에 있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건 그거고 사실상 주가가 더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은 할 것이다. 네, 그 정도까지는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예,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은행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강세. 근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부동산 네. 집값 상승 네.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이 난리가 그렇죠. 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값에 뭐 무려 굉장히 쏠려 있는 그렇죠. 그런데 상승률을 봤을 때 이걸 잡겠다고 하면서 지금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쪼일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여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저는 뭐 방송에서 은행주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앞으로. 네, 그건 네.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은행업계를 보면 작년에 순이자 이익이죠. 저희가 이제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60조 원이 나왔어요. 작년에 최대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정부의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65조 원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제 주택 관련된 것을 지금 규제를 건드린 게 뭐냐면은 파이낸싱을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파이낸싱을 건들진 않았어요. 뭐 공급이라든지 뭐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파이낸싱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뭐냐면 저는 크게 봤을 때는 가계 부채 비율을 이제 하락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1,900조 원이에요. 그래서 GDP 대비 97%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전세 자금까지 섀도우 뱅킹까지 합치면 사실 110%가 돼요. 네. 엄청나게 높거든요. 네.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을 사실 낮춰야 되려면은 예. 가계에 줘야 되는 거죠. 주담대를. 두 번째는 은행의 대출 규모가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뭐 개인한테도 그런 6억 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은행들도 예. 총량을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하반기 때 얘기한 게 25%까지 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쉽게 해서 은행의 대출 규모가 25%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 봅니다. 결국 은행이 여태까지 주택 관련 파이낸싱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네. 개인들의 어떤 부채 비율 하락이라든지 은행의 대출 규모 축소가 다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넷 인터레스트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작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1분기, 2분기가 사실은 아직 뭐 정책 실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되게 지금 2분기까지 해서 거의 한 33조, 34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업 쪽은 당분간 이제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미국 쪽은 정부 빚 때문에 문제고 우리나라는 가계 빚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고 이거 깨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미 포트에서 은행주를 제외하셨다고 하니까 좀 일정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조방원 지속적인 주도 업종이 될 건지 이거 잠시 착실한 매물 나타날 거니까 쉬고 다른 업종 지금 보세요. 뭐 반도체 오늘 강한데 뭐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점에 딱 오셨어요. 뭘 좀 골라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아마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주도 업종이 바뀌었다. 예. 저는 바뀌었다라고 봐요. 3개로 갈까요? 미국 쪽 따라서? 4개입니다. 아, 4개. 중국 소비수의 주도. 그것까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조방원에 대한 성장 모멘텀 스토리는 이미 약화됐다. 저도 이제 고객들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VIP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방원의 스토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실 매출이 다 났거든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 나왔던 게 올해 1월 달이었거든요. 그다음에 1월 달까지 여기서 수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매출이 나왔을 때 저는 그때까지 사실 이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갑자기 미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미국서부터 뭐 LNG선 받겠다, 뭐 잠수함 수주한다, 뭐 원전 수주한다 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기대감이 현실성이 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규제 어떻게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라고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2023년에 있었던 2차 전지의 스토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러고서 캐즘이 길어졌는데 갑자기 엄청 걱정되는데요. 길어져. 예.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조방원 쪽에서 많이 지금 탈출한 이유가 이 어떤 기대감의 스토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예. 근데 그 스토리들이 일단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미 산업들이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성장 산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AI 반도체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 정부는 뭐 100조 원 투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정부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를 갖고 가면서 결국은 이 수요도 지금 정부가 다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코인이라든지 핀테크 쪽 스테이블 코인법 만들어 갖고 금융 규제 완화를 좀 다 하겠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는 미국은 이제 원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갖고 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ESS 저장 시스템까지 마지막에 이제 균형된 이제 외교, 실리 외교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소비 수혜주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한쪽은 관심이 사라지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정부가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예. 저는 뭐 레임덕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4년은 간다라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4년 간다고 보면은 저희가 주가지수 5천 저는 뭐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 주도 업종이 바뀌지 않으면은 예. 5천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도 업종이 이미 바뀜은 시작됐고 오늘도 당장 딱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또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뭐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콤한 수익은 AI 반도체, 코인 핀테크 그리고 에너지 밸류체인 중국 내수 수혜주 그렇죠. 이 안에서 포트에 담아놓고 준비 중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투자에 참고해보세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